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운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서운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유 및 목적은 서운면 인리 107-4번지 1원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면적은 3,074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120억 원이고 사업 시행자는 안성시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내용은 규정 면적 2,611평방미터를 지정 및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3,074평방미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반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다음은 이쪽 추진 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3년 2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관련 부서 및 주민 열람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공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성시의회 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이며 4쪽에서 5쪽은 위치도, 용지도, 건물 배치도, 조감도로 유의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을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섭 위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자, 이게 서면 그 청사 때문에 사실 그 말들이 너무 많으신데 참 그 애초에 당초에 이게 보면 이게 서운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네.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는 게 도시계획 시설을 한다는 게 그 어떤 부지를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정형화시키는 게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 이게 정형화됐다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네, 그거는 그 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회계과장 방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에서 보신 대로 저희가 그 청사를 짓기 위해서 면사무소 뒤쪽에 있는 개인 땅을 살려고 했습니다. 106-4번지인데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면에서 그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한 5번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106-4번지 개인 땅을 살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개인 그 토지 소유자께서 매각 의사가 있으셨는데 저희가 감정평가한 가격이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최종적으로는 파신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 추진된 추진위원회에서 완전 매입을 못하니까 기존 청사에다가 그냥 짓는 걸 진행하자 이렇게 회의가 의견이 모아져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 106-4번지를 저희가 매입을 못했고요. 그리고 그 도면에 보면은 밑에 부분에 보면은 그 이렇게 길쭉하게 107-18번지 옆에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 있는 그 부지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청사를 지면서 판단해 봐서는 청사 짓고 나서 그 이후에 106-4번지를 재협의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그 소재지 그 개발 여건으로 봐서는 그 107-18번지 옆에 있는 그 면적을 그냥 두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정방형으로 이렇게 되지 않아서 저희도 사업하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을 알겠어요. 근데 도시계획 시설을 아예 그쪽까지 잡아서 할 수 있잖아요. 건물을 지금 기존의 건물을 짓더라도 그 뒤쪽까지 시설 결정을 다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아예 그렇게 못 하나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개인 땅을 저희가 또 이렇게 수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도 그렇고 또 청사지면서 저는 개인 땅을 개인적으로 수용한다는 게 이게 수용을 하더라도 당연히 저는 강행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사 한 번 짓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짜 엄청난 그 투자 비용도 들어가고 또 도시를 또 정형화시켜서 건물을 안 쳐야 되는데 이거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땅 모양대로 그냥 결론은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 그 자체를 할 필요도 없는 건데 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래요. 저희도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처음에 이 개인 토지 소유자 되시는 어르신께서 파실 의사가 있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감정 평가하고 거기 자녀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분들이 그냥 못 파신다고 중간에 마음을. 그러니까 바꾸셨어요. 투투랩으로 해서 안 되면 수용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처음서부터 그쪽으로는 그런 토지주가 그렇게 얘기하셔갖고 그쪽으로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었습니다. 아니 워낙 이게 집행부에서 어차피 이게 시설직에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거 충분히 같이 검토하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사업을? 애초부터. 제가 이제 왜 그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부지 안에서 어떠한 그 건물 행위를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제한된 공간에서 필요 없는 공간까지 나오게 되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근데 저희가 뭐 당초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가면서 어찌 이거 뭐 국토법에 정형화가 하는 그 요인이 있는데 이제 부서에서 그 의견이 저희 들어오면 저희는 또 그거에 대한 또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그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이 현황대로 저희가 이제 입원하게 됐습니다. 이 현황대로 건물을 하다 보니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지금 이 엉터리 같다. 이 문제는 지금 이분들 서면 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준공이 나고 나서 분명히 그 어떠한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더 저희들한테 아마 가중될 것 같은데 한번 건물을 지려면 제대로 좀 정형화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지금 주차장 몇 대예요 지금? 과장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계획의 설계 내역에는 17대로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좀 검토를 다시 그 주차장 면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좀 짜봤는데요. 17대에다가 그 지금 도면에 보면은 진출입로가 정 앞쪽에 보면 방제 창고 앞에 있습니다. 방제 창고. 출입구 정면 쪽에 쭉 들어가 보면 창고가 방제 창고가 있는데요. 그 옆에 하역장이라고 해놓은 거 있는데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확보로 5대 정도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17대 주차장 그 공간을 재배치해서 거기다 이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한 7대 정도 더 확보를 하고요. 죄송하지만 그 면사무소 앞에 그 10m 앞에 공영 주차장이 한 35대 정도 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주차장을 만약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은 청사를 짓게 되면은 직원들은 공영 주차장 쪽으로 대고 이장님들이나 민원인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7대에다가 방제 창고 앞에다가 5대 그리고 이면 주차 한 7대 갖고 한 25대에서 30대 정도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좀 보완하려고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건물을 제가 도면을 좀 봤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2층에 이제 2층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냐면 건물을 이렇게 이어서 건물을 진 게 아니라 분리형으로 건물을 지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다만 2층을 분리형이지만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안타까운 게 한 가지가 뭐냐면 분명히 2층에 나중에 한 몇 년 있다가 분명히 다른 구조물을 설치해서 분명히 겨울이나 겨울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엔 다른 구조물을 설치해서 지금 기존에 설계된 대로 공사가 완공이 되겠지만 이후에 추가적인 구조물이 저는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혹시? 앞으로는 우리는 지금 현재는 추가로 2층에 건물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최종적으로 다 해서 그 건물 배치하고 건물 구조를 많이 바꿨습니다. 당초에 그 공모했던 설계안이 아니고 주민들이 그 말씀해 주시고 좀 바꿔달라는 거는 다 수용을 해서 최종안이 나온 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2층에 별도로 건물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2층에 건물 계획이 없는 건 저도 이해 가고 그 통행할 수 있는 그 통행하는 그 자리에 제 생각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분명히 다른 아마 행위를 할 것 같아요. 상황 보면. 또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이제 방수 문제도 또 생겨서 또 그 문제도 또 들어갈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림은 이쁜 것 같은데 실용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참 그 안타까운데 좀 이걸 좀 애시당초 그냥 수용 계획을 가서 진행을 했으면 시간적인 것도 많이 절차도 진행의 속도도 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편안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예, 지금 여건지 주민 의견을 최소한 수렴해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그 주민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주차장도 많이 좀 개선을 하고 해서 최대한 지금 현재 입장이 오늘 아침에 11시에 참 수원면에서 이장님 회의가 있으셨는데요. 면장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면 입장은 지금 최종적으로 회의 때 확정된 그 안으로 해갖고 최대한 빨리 착공해서 준공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주차장하고 공간을 최대한 재배치하고 효율성을 많이 이렇게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갖고 진행만 할 수 있게끔만 도와주시면은 최대한 주민들 편의해서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려볼게요. 이 설계를 하면서 저희 안성시에서 공모를 할 때 가이드라인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설계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좀 해달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예, 지침을 다 주는 거 줍니다. 예. 그렇죠. 예, 예. 변경된 가이드라인 또 있나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그 변경을 시킬 때 변경시킨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의견을 몇 차례 의견 수렴을 해서 그 의견을 설계사무실에다가 전달을 해서 그쪽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지금 나온 안이 그러면 애초 처음에 가이드라인 주신 거와 예, 예. 그다음에 이후에 가이드라인 또 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협의하면서 업체에다가? 예, 협의해 중간에 협의한 내용이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의원님, 예, 정통원 의원님. 예, 정통원 의원입니다. 제 고향 서운면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고향 안성 그리고 또 태어난 곳 서운면, 네, 남다른 관심이 좀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이제 5차례에 걸쳐서 의견 청취도 했고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동네 개인 가구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관사를 짓는데 많이 고심했으셨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서운면 면사무소 원래 1층이었던 거 아시죠? 1층 단층이었습니다. 2층으로 중축된 거예요. 서운면 사무소 자체가 2층으로 중축됐습니다. 역사를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찬성한다. 그 2층으로 서운면 사무소 자체가 우리 관돈으로 그 서운면 사무소를 청사를 진 게 아니고 서운면 주민들이 한 푼 한 푼 모아서 서운면 사무소를 진 겁니다. 관사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헌다고 이제 헌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것을 반대하셔서 그 당시에 돈을 모금하셨던 분들께서 반대하셔서 짓는 거 허는 것을 반대하시고 2층으로 그거를 더 올리신 거 증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도 오셨고 또 며칠 전에도 오셨습니다. 이걸 반대한다. 이거 지금 똑같은 자리에 헐어버리고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건물 짓는다는 거 이거는 우리의 역사가 역사가 배어 있는데 이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한마디로 아까 공청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을 몰랐었고 듣지 못해 갖고 뒤늦게서야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하시고 이것을 지금 이제 그것을 두고 어차피 다른 데다가 더 좋게 짓고 그거는 계속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될 걸 왜 이거를 우리의 서울 면민의 그 손 한 분 한 분의 손길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값없이 부숴버리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귀 기울여 들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아까 주차장 대수 계속 말씀하시고 했는데 네, 공무원들은 35명, 35대 그 저쪽에 공영 주차장이 거기 공영 공터 주차장이 아니죠. 그냥 공터 거기 있으니까 35대 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몇 대 했다고 하는데 이장님들만 해도 30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한 번에 오시는 자체가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돈을 모아 하셨던 분들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대안을 좀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 서원면 우체국 있죠? 서원면 우체국 앞에 그 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거기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서원 중학교 옆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 서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 게이트볼 맞은편에 논이 있습니다. 논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지목 때문에 지목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게 위에 국토부에서 좀 풀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이라면 오히려 더 도로도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도로도 거기 이제 복개천이 있으니까 옆에 게이트 보장 맞은편에는 이제 그 하천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렇게 막으면은 2차선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넓은 데다가 해주면 오히려 그 건물도 그대로 보존이 되고 주민들이 더 소통하기에 더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좁아 터진 데다가 그리고 지금 주차장이 안 나오게 이렇게 된 상황에다가 거기다 하냐. 그거를 그대로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들이 한 푼 한 푼 모아서 이것을 관사를 진 건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헐어버리는 거는 너무 서글프다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해달라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 서면에서도 얘기를 했다고 거기서 다 짓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조수환 면장님 여기 특별위원회 들어오셨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잠깐 뭐 들어와서 경청하겠다고 하신 분이 여기서 발언권 본인이 발언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조수환 면장님께서 쫓아 올라올 거라고 이장단들이 이거 이대로 추진 안 해주면 협박하고 가셨습니다. 이거는 합의가 아니죠. 여기 오셔가지고 면장님이 벼랑간에 와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건 실질적으로 과장님한테 어떤 의견 전달해서 그 의견이 나오는 거와 지금 잠깐만 얘기만 듣겠습니다 하고 이곳에 들어와서 얘기를 그냥 같이 들어도 되겠냐 이렇게 하고 들어와서 얘기 들으시고 면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막 저기 발언권 본인이 내가 얘기 좀 하겠다고 이거 추진 안 되면은 뭐 이장단들이 다 쫓아 올라올 거라고 이렇게 하시는 건 협박성 발언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이장님들이 지금 수건 사업이 이것을 지금 거기다 앉으면 그 언제까지 이제 완공하기로 한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지 않으면 그분들의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왜 지금 굳이 주차장 공간도 협소한데 하시려고 하냐고 여쭤봤더니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번에 안 하면 면사무소가 다시 이렇게 넓적하게 언제 지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해서 그러신답니다. 안 줘줄까 봐. 또 많이 뒤로 밀릴까 봐. 그래서 일단은 이장단 쪽이나 이런 쪽은 져지지 않을 게 우려스러우신 거고, 또 반대적으로 이 서면사무소를 처음에 관사를 이것을 짓기 위해서 한 푼 두 푼 모으셨던 분들은 이것이 지켜지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좀 해주시고, 그 대안을 주셨던 그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군데를 말씀 주셨는데 또 다른 곳도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와서 말씀 주신 게 우체국 앞하고 그 게이트 볼장 앞쪽 그쪽 두 군데 정도를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거를 좀 고민을 좀 하셔서 이왕 져놓고 15년만 쓰고 부셔버리는 건물이 되지 않도록 좀 멀리 내다보시고 좀 더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중섭 의원님. 아까 우리 박노성 과장님 그 어떠한 그 보안 대책에 대한 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좀 자료 좀 한번 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제 저희가 이제 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고 그 다음 행정 절차가 뭡니까? 다음 행정 절차는 이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최종 이제 결정 고시합니다. 예, 그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만약 거기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저희가 이제 거기에 의견에 대해서는 예. 최종적으로 뭐 조건부가 되든지 어떤 의견이 이제 제안이 되면 그 의견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면 보완이 해서 우리가 시설 결정을 하고, 보완이 안 되는 거면 우리가 이제 재심의를 또 다시 해서 재심의를 해야 되겠죠. 그럼 재심의를 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설계도 다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의견이 나올지 모르지만 예. 거기서 의견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면 건축도 변경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죠.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배부해드린 의견서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운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권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옥산동 도시계획시설 도로 대로 1-2호선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옥산동 도시계획시설 도로 대로 1-2호선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권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유 및 목적은 옥산동 114-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대로 1-2호선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 미집행으로 실효된 구간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287억 8,600만 원이며 사업 시행자는 안성시장이고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은 기존 도로 연장 1,506m를 2,124m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다음은 이쪽 추진 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3년 2월 도시관리계획 입안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열람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공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안성시 의회 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이며 4쪽은 위치도 공사계획 평면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세요? 네, 황인 의원님. 예, 그 3페이지에 보면 그 위에 기정 파란색 노선이 원래 있었던 거고 밑에 변경에 빨간색 노선이 새로 생기는 거가 맞는 건가요? 거기 보시면요. 네. 위에 이렇게 새로 나오는 노선이 쭉 위에가 있죠. 네네. 중간에 이제 이게 가로로 가는 노선이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중간에 보면 노선이 하나 신설되는 겁니다. 그 큰 도로가. 아, 그러면 이게 식자재 마트에서 네. 이게 국도 23호선이랑 연결이 쭉 되는 노선인 건가요? 지금 현재 그 아양 택지개발 도로 있잖아요. 네네. 아양 택지개발 지구에 그 옥산동 거기 그 한전 그 변전소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그게 끊겼을 거예요. 6차선이 쭉 나가다가 그래서 그 도로를 그냥 계속해서 나가서 저쪽 지금 저 국지도 23호선 거기하고 연결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 이제 대덕면 사무소 나오는 그 IC 램프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대덕면 사무소 가기 전에 저희가 거기서 연결 여기 보시면 요 파란 부분이 요게 대덕면 사무소 거기 있습니다. 그 지금 여기 이 대로가 지나가는 이 지목들이 다 농지인가요? 예, 예. 거의 농지입니다. 그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이 이 확장이 될 거라고 보시고 도시계획 도로 이렇게 넓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 38국도가 지금 저 출퇴근 시간이 정체도 심하고요. 또 여기 이제 저희가 택지 개발로 인해서 여기 도로가 이제 지금 단절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지도 여기서 이제 택지 개발 지구에서 바로 국지도 23호선으로 연결이 되면 교통 통행에 좀 원활도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해도 어차피 이 도로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일단은 38국도 막히는 부분들 정체 해소 네. 효과가 좀 있는 거고 나중에 네. 택지 개발이 좀 더 확장이 되더라도 이쪽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예, 예. 그리고 보시는 또 거죠? 지금 현재 그 아양 택지 개발 지구에서도 국지도 23호선을 이용하려면 지금 38국도가 아닌 바로 그냥 제가 국지도 23호선을 가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용이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도로 결정이 되면 이게 언제쯤 도로가 뚫리는 건가요? 지금 지금 계획대로라면 한 11월부터 지금 보상을 지금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보상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네. 건설 내년 정도에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언제쯤? 준공은 저희가 2027년도 지금 잡고 있는데 만약에 보상이 빨리 되면 제가 한 2026년 정도에 준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이게 뭐 저희도 이거 이렇게 보면서 여기는 원래부터 좀 그 도로가 좀 신설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안성대교가 지금 출퇴근 시간 잘 막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23번 국도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일단 구도로 38국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그 안성대교나 그다음에 이 대교 건너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항들이 있어서 좀 막히는데 이거는 좀 그 23번 국도 이용해서 바로 일리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저는 양쪽 다 교통에 일단 많은 효과를 좀 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들어와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도로 끝이 지금 끊겼잖아요. 저기로 뭐냐면 그 개천으로 여기 혹시 그 교량은 언제쯤 개설이 되나요? 여기는 원래 그 계획이 있지 않았었나요? 이거 쭉 타고 들어와서 끝에 가면 지금 도로가 지금 막힌 데 있잖아요. 그
그 위로 올라오게 되잖아요. 거기에 지금 네, 예. 거기까지 딱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위로 올라가서 도기동 쪽으로 가서 저쪽 그 개동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었던 걸로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 거기에 교량은 지금 끝점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안성 의료원서 택지가발 중에서 백성초등학교로 나가는 도로 있잖아요. 네. 그 도로에서 제가 그 지금 그 안성 이동하고 그 소방서 그 위쪽으로 제가 교량을 하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말씀드린 게 거긴가요? 아니 그 밑 그러니까 지금 밑인가? 거기가 아니라 그 밑에 그 밑에. 네, 한 블럭 밑에. 그래서 지금 저 안성 의료원에서 바로 그냥 다이렉트에서 안성천을 건너서 지금 이제 그 우리 그 경찰서 쪽으로 회전교차로 쪽으로 그렇게 지금 나가는. 있는 다리 말고 예, 하나 더. 그럼 더 위로? 예, 지금 있는 다리에서 한 블럭 위로. 위로. 예, 이동 쪽으로. 그래요? 아니죠, 소방서 쪽으로. 예, 도서관 쪽에서 소방서 쪽으로 지금 보이지요, 보. 그쪽으로? 보 밑으로 고리. 아, 보 그쪽으로. 밑으로?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분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쪽이 아니라 네. 그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이것도 옥산동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네. 나는 죽어도 못 팔겠다. 네. 그러면 길을 틀어서 갈 수밖에 없네요. 예를 여기는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게 네. 도시계획 시절 결정으로 해서 편입된 지역은 저희가 토지 수용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시절 결정을 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서면 청사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수용을 못하는지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은 뭐 저희가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그쪽 부서에서 뭐 사업 추진하면서 의견을 그렇게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도 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중장기 사업이고 중차적인 사업이면 충분히 가능한 거면 저는 강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욕을 먹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한 분 때문에 진짜 평생 한번 질까 말까 하는 건물을 그렇게 도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참 안타까워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네. 지금 혹시 그 여기 그 부지 그 안에 네. 무슨 어떤 사업자가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슨 지금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저희 안성시에 뭐 제출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전혀 없습니까? 네. 움직인다는 얘기 많이 들리던데 어떻게 그런 뭐 보십니까? 그런 거는 저희도 뭐 그런 건 지금 움직인다는 말씀 뭐 사업 추진을 해서 뭐 그렇게 뭐 동향은 있는데 저희한테 그 사업 계획서가 저희 제출된 건 안성시에다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제출한 건 없다. 네. 서류가 예. 들어온 건 없다 이거죠? 예. 네, 잘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저도 토지 수용 관련해서 좀 당부 좀 드리려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시설 이게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시설입니다. 저희 안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북 축은 많은데 동서축으로 가는 도로는 386도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근데 아까도 말씀 국장님이 주셨지만 토지 수용이 빠르게 된다면 26년도까지는 될 거라고 보시는데 네. 토지 수용을 좀 부드럽고 조금 빠르게 해서 26년도까지 끝내는 걸로 목표로 안성시에서 움직이는 거를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제가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심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해준 기 배부해드린 의견서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산동 도시계획시설 도로 대로 1-2호선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권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망 원곡 성주 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원곡 성주 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반 사유 및 목적은 원곡면 성주리 362-1번지 1원의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면적은 124,973평방미터이며 시행자는 와일드 디엔드 주식회사이고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은 현재 농림지역인 86,454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 65,603평방미터, 보전관리지역 28,851평방미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쪽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124,973평방미터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2년 6월 도시관리계획 기반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연락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주민 연락 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한 건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재공고 완료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7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성시 의회 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용도지역 결정 변경도이며 4쪽에서 6쪽은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건물 배치도, 조감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실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예, 우선 저희 원곡 지역에는 항상 물류 단지만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찌됐건 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이유가 없으면은 뭐 집행부에서도 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주민 의견이 한 건 있었어요. 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거 좀. 그 당초에 그 토지가 그 옆에 이제 은성학이 편입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미동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제적시키고 다시 재입안 공고한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를 빼고 다시 네. 들어가는 예, 예,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포함돼 있다가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윤 의원님. 네, 이거 그 지구 단위 계획할 때 주민이 자기 토지 편입 반대하면 네. 언제든 제척을 시킬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이제 이 지구 단위 같은 경우는 이게 주민이 반대면 제척을 제가 이제 일부 그 경계선에 있으면 시켜드리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가운데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척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85% 정도 되면 지구 단위계 결정을 하는데 실제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또 우리가 사용 승낙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85% 정도의 그 토지 소유주가 동의를 하면 네, 지구 단위는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가 결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100% 동의가 돼야 됩니다.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을 때는 100% 네, 동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동의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사업 진행이 이제 거의 어려운 상태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대개 보면 우리가 지구 단위 현재 여기서 입안대 이제 의회 우리가 의견 청취 오는 사항은 거의 100% 그 정도 이제 동의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까 뭐 최승효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부권도 계속 물류 단지가 이렇게 난입해서 들어오잖아요. 네. 물류 단지도 있는데 이렇게 군데군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
지자체 행정이 강제할 수 있는 지점은 전혀 없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이게 입안에 대한 이제 기준을 정해놓고 저희 나름대로 이제 입안을 하기 위한 그 절차를 이제 이행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안하면서 실제 우리가 이제 점수를 이제 계산해서 입안이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준이 넘으면 저희가 이제 입안을 하는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저희가 또 이게 부동의하면 또 나중에 이제 행정소송에 관한 또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무튼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사항은 결국은 우리가 기본 계획을 하면서 그 개발 그 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을 이제 그거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제안하고 그런 그 사항뿐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면적만 갖고 있는 건가요? 지역은 이렇게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이런 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 면적 내에서만 네. 그 해당이 되면 그 입안 점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뭐 규칙이나 이런 걸로 제정이 돼 있는 저희가 건가요? 이제 하도 많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제 그 내부 규정을 정해서 실비에서 이게 만약에 산이 높고 그다음에 그 주변이 다 농림 지역이면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계획 관리하고 접한 부분 그런 데에서 저희가 이제 지구 단위하는 것으로 우리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입안 기준이라는 거 혹시 문서화돼 있는 게 있을까요? 예,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문서화돼 있는 것도 있고 또 국토법의 그 지침으로 정량화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아, 죄송한데 그 자료 좀 그러면 나중에 좀 하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중섭 의원.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산림녹지과에서 어떠한 그 예비비 사용 문제 때문에 긴급하게 의원님들이 아마 전원 거의 그 현장에 한번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원곡에 오토 뭐 그란데 무슨 그 아파트가 있는데 네. 그 산이 있는 부분에 경계 부분에 그 부분이던 그 토사로 흙이 밀려 나오니까 아파트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현장을 답사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겁니다. 기부 체납을 받을 때 왜 그런 부분을 받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때 정만수 과장 같이 가셨나요? 뭐 같이 가셨어야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기부 체납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준공이 다 되고 나서 문제가 되면서 안성 시비로 그거를 나중에 그 복구 작업을 저희가 다 해야 되고 비용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또 그게 완전한 것도 아니고 그 애초에 이런 거를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분명히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나중에 안성시 재정을 쓰도록 사용하도록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는데 그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평상시에 충분히 검토를 하는데 이제 부득이 이게 이제 그 공원 부지나 이거는 이제 기존 임야하고 이제 또 붙어서 가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사례가 종종 뭐 발생되는 거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기부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안성시 세금이 그냥 뭐 네 돈처럼 내 돈처럼 다 써버리면 뭐 제 생각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네. 애초에 분명히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전에 차단하고 제어할 수 있는 충분한 우리 안성시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그걸 뭐 직접 확인도 안 했다는 얘기는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근무 자체가 좀 아니란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책임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주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해준 기 배부해드린 의견서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곡 성주 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권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